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노동경제학 원포인트 특강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가계생산 이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계생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노동경제학에서 특히 노동공급에서는요,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여가를 즐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집에 있다고 해서 언제나 여가를 즐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아니면은 설거지나 집안일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 거군요.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택 대상을 노동 같은 경우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밖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거랑 집에서 일하는 가사노동, 거기다가 여가, 이렇게 셋으로 나눠 가지고 그 세 개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한번 살짝 볼게요. 이건 우리 포인트 노동경제학의 4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계생산 이론에 입각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입각해서 기혼 여성은 가사노동을 투입해서 가정제만을 생산하는 상황을 가정한다. 가사노동만 하는 경우, 아니면 또 다른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시장노동만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일 안 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가사노동을 먼저 결정하고 남는 가용시간의 시장노동을 선택하는 경우. 예산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제 뭐 자세한 목차 같은 설명이 또 있진 않은데요.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예산선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니까 그 예산선의 형태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성은 주당 1000시간의 가용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는요, 기혼 여성의 효용 극대화와 최적 배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출산율 문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가 저출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 기혼 여성의 효용 극대화랑 최적 배분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가정으로는 가로축에다가는 여가를 놓고 세로축에다가는 가정제 가치와 근로소득, 또 기혼 여성의 총시간, 가사노동 H, 시장에서의 노동 L, 그리고 여가를 A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계생산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게리 베커가 이제 경제학의 모든 최적화 원리를 여러 가지 가계와 관련된 것까지 얘기를 이제 확장시켜서 노벨상을 받게 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요,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는 100시간의 가용시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네,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게 가사노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사노동을 H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가사노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요 주어진 시간을 토탈 시간을 뭐 100시간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L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하는 노동, 요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건 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 원리. 자, 이 한계 원리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계 원리란 무엇인가 하면 똑같은 1시간을 투자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거에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여성분이 만약에 내일이 이제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시간이 이제 만약에 5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떤 과목에 투자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뭐 과목들이 뭐가 있다 할까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가 있죠? 예, 노경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노동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노동법. 그리고 이제 뭐 인사, 이렇게 과목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1시간 추가했을 때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4시간, 5시간 이렇게 추가한다고 합시다. 자, 근데 만약에 노경을 투자했을 때는 1시간 투자하면 점수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점, 그 다음에 4점, 3점, 2점, 1점 이렇게 있고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뭐 3점, 2점, 1점, 뭐 빵점, 빵점 이렇게 있고요. 인사 같은 경우에는 1시간 했을 때 막판에 암기를 막 해야 되는 거니까 10점, 뭐 8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6점, 뭐
5점, 이렇게 4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있다라고 할게요. 직관적인 감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녹색깔로 표현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추가적인 1시간을 추가했을 때 얻게 되는 점수의 증가 크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사람은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장 가치가 높은 3시간을 만약에 이 사람이 5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과목에 투자해야 되냐면, 노경이 하는 게 아니에요. 노경은 1시간 추가하면은 5점을 올라갈 수 있는데, 노동법은 3점이잖아요. 그럼 인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에 1시간은 인사에 투자를 하고요. 2시간째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역시 인사를 해야 돼요. 막판에 암기를 잘 해야 되니까. 세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또 인사를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2시간 남았죠? 3시간 썼으니까. 그 다음 높은 게 노경하고 그 다음 인사, 이렇게 해서 5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1시간을 공부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점수가 얼마나 증가하는가에서 높은 거를 우리가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투자할 게 100시간을 이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라고 하면 H라는 가사노동, 그 다음에 L이라는 뭐 여가, 시장노동 이렇게 있고, 여가를 이렇게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L이라는 시장노동, 그리고 A라는 여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걸 먼저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 그림을 가지고 좀 볼 테니까 살짝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상정을 해 볼게요. 자, X축과 Y축을 좀 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여가라고 할게요. 여기 이제 뭐 여가라고도 할 수 있고 가사노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가는 뺄게요. 선택할 거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가, 그리고 A가 여가예요. 시장노동, 가사노동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전체 100시간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만약에 100시간, T시간을 투자한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여가는 우선 빼고 두 개밖에 축에다 이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보면 여기다가는 우리가 가사노동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약간 의미 자체가 M 해서 소득이라고 할게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스타팅 포인트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을 이렇게 이제 일을 노동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시장 노동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 노동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모양이 될 텐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가사 노동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여기 핑크 색깔이 가사 노동이고요. 파란 색깔이 시장 노동이에요. 그러면 내가 1시간을 추가적으로 일을 했는데, 그때 시장 노동인 경우에는 돈을 이만큼의 생산성 때문에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요. 이해가시죠? 가사노동인 경우에는 이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요 핑크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양이 이제 궤적이 이런 식으로 궤적이 있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궤적이 있고, 그 다음 얘가 만약에 가사노동이 이런 식으로 궤적이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1시간씩 투자할 때 밑에서 올려다 보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니까 형태 자체를 올려다 봤을 땐요, 요게 바로 이 사람의 선택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야. 여기서는 이걸 선택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선택지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여기가 전체 가사노동 뭐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소득 M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보시면 TG 그림이 있잖아요. 시장 노동만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시장 노동만 선택했을 때는 전체 여기가 전체 시간에서 임금률이 바로 시장 노동 했을 때 생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가사노동을 하는다라고 하면은 일부러 이제 꼬불랑꼬불랑하게 모양이 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이거는 가사노동을 했을 때 우리가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거니까 거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여기다가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면 H가 지금 가사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이제 거꾸로 가시면 H는 이제 가사노동 시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선 타임 시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되는 건데 여기서 소득 이렇게 나타내고 여기가 이제 가사노동 하는 시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총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총 시간이라고 할게요. 총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가사노동을 하면 처음에 한계 생산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그린 거예요. 이게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전체 시간이라고 하면 전체 토탈 시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고 이 파란 색깔이 시장 노동을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의 어떤 선택적인 예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 사람이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예산선을 그리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노동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자, 예산선의 형태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예산선의 형태 이렇게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1 해가지고 시장 노동만 하는 경우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 자체가 이렇게 있으니까 총 시간이 토탈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전체 시간이라고 이렇게 할까요? 그 다음 여기가 소득이라고 하면 시장 노동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가사 노동만 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가사 노동만 선택하는 경우 이 사람은 이제 가사 노동만 하고 아니면 이제 집에서 여가를 즐긴다라고 할게요. 직장은 전혀 생활하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총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득하게 되면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더 그려도 되는데 이제 그리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한계 생산이 체감하는 걸로 이렇게만 나와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거 두 개가 짬뽕 되는 경우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가사 노동을 먼저 하고 왜 먼저 할까요?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노동 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남는 시간을 시장 노동을 하는 혼합된 경우, 혼합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요건 이제 둘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사 노동의 한계 생산이 시장 노동의 한계 생산보다 큰 경우 이렇게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사 노동 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임금이 여기 나와 있는 시장 노동보다 추가적인 임금보다 더 큰 경우 이렇게 되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더 크게 빨리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다가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체감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시장 노동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궤적을 선택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요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우리 그림만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한계 생산이 훨씬 더 높으니까 여기까지는 훨씬 이득이에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간 다음에 시장 노동을 선택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차 떨어지는 거니까 시장 노동에서는 기울기가 이게 바로 임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 녹색까지 여기가 쭉 이렇게 다 가기보다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그림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게에서 노동하는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기울기가 요게 가게 노동이 훨씬 더 큰 때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게 B점이에요. B점일 때 여기 보시면 시장 노동의 기울기가 여기서 쭉 여기요. 쭉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제 시장 노동의 기울기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W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가사 노동으로 쭉 이렇게 가다가요. 여기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면 시장에서 일을 하는 거야. 시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선택점이 여기가 쭉 요걸 따라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체 총 시간에서 점점점점점 보면 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한계 생산이잖아요. 이게 이제 한계 생산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한계 생산이 여기 나와 있는 시장에 노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생산보다 이게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했을 때 그거고 요거는 시장 노동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임금, 그러니까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선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만 더 할게요. 만약에 이 사람은 집안일을 되게 잘 못해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쭉 그림을 한번 그리면 아예 가사노동의 한계 생산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낮다고 할게요. 이렇게 낮다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낮다라고 해보시죠. 여기가 이제 총 시간이 되는 건데 이렇게 낮아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좀 더 낮출까요? 아, 네. 이게 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낮다라고 합시다. 근데 시장에서의 노동과 관련된 임금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애시당초 기울기가 시장 노동이 훨씬 더 이득이니까 가사 노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근데 놀라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된다고요. 사실 문제에서 전제를 줘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가사노동을 한 다음에 가사노동의 한계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서 한 다음에 한계 생산이 체감하잖아요. 핑크 색깔이. 그러니까 그때 시장 노동을 한다. 그게 섞여 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요거예요. 여기 한번 잘 보시죠. 이렇게 돼 있네. 요 점선 나타내는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게 이제 시장 노동을 했을 때 그걸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나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이게 총 전체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총 전체 시간에서 여기서 요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계 생산이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시장 노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예산선이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 창출선과 관련된 그 기울기 W라고 했는데 100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가정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H제로 해당하는 만큼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시장 가사노동 이후에 시장 노동을 투입하는 시장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시장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만큼이고요. 아셨죠? 이 그림만 좀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그림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 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을 잘 그려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1번은 예산선 기울기를 잘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집합. 두 번째는 기혼 여성의 효용 극대화의 최적 배분 시간을 이용해서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 그거를 살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책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혼 여성의 예산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혼 여성의 예산집합, 예산선 이렇게 하고요. 물론 효용함수도 써야 됩니다. 그런데 T는 토탈 시간은 H, 가사노동, 시장노동, 여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사노동이 한계 생산이 더 큰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림을 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게 전체 시간이 되는 건데요. 전체 시간 T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가사노동이 한계 생산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서부터는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약간 여기 있는 것부터 이렇게 짠 해가지고 시장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접할 때 여기 부분까지는 가사노동을 하고 요 나머지는 시장 노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에는 소득이 돼요. 소득. 그래서 소득 M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가로축은 뭐 시간이에요. 뭐 남는 전체 총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로축은 가정제 가치와 근로소득으로 측정된 M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사노동 하는 것도 이제 화폐 가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걸 다 소득 가치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기혼 여성의 예산선 이게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4번에 보시면 여성이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생산 가능, 가용 가능한 어떤 예산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출산율이라는 충격이 왔다라고 할게요. 출산율.
자, 출산율의 저하라는 충격이 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계 생산에 대한 약간 뭔가 효율성을 좀 더 높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 한계 생산이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게 이렇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된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면 이 예산선의 기울기랑 요거 임금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접하는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따 다시 책에 나와 있는 걸 보여줄 텐데 자녀의 수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율 저하는 이게 자녀의 수가 감소되어 가지고 임신이라든가 아니면 육아라든가 등등 자녀당 필요 불가결한 시간이 감소합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는 꼭 필요 시간이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쌍둥이를 낳는 게 아니면 애를 3명 낳는다 해볼까요? 그러면 애가 좀 커서 2살, 3살 돼서 어느 정도 되면 또 애가 나오는 거니까 계속 임신과 육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애들이 줄게 되면은 거기에 가사 노동에 여기 신경 쓸 그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계 생산이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서 효용 극대화하는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무차별 곡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원래는 이 사람은 여기서 선택을 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택을 했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어딘가를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B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선이 어떻게 바뀐 건지는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거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산선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예산선이 요걸 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효용극대화한 선택점은 여기 B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금률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교재에 나와 있는 거고 요게 지금 제가 그린 거예요. 한계 생산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 모양이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아야 됩니다. W 이거는 시장에서 일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만약에 임금률이 변화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임금률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예산선이 어떤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게 원래 예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원래 이제 예산선에서 선택점이 되는 거죠. 근데 임금률이 올라갔어. 그럼 임금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효용극대화가 요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임금률이 올라가면 이게 예산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W1으로 이렇게 상승한 거야. 얘가 W0에서.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잖아. 이렇게 가팔라져. 이렇게 가팔라집니다. 이렇게 녹색깔로 바뀐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선택점은 이제 예산선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요거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선택점이 옛날에는 요게 이렇게 있다가 원래 파란 색깔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가다가 파란 색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산선이 갔었었는데 이제 새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점이 됩니까 하면 요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걸 따라서 예산선이 이렇게 있고 요걸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원래 가사노동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요거 가사노동 시간만 초점으로 잘 보세요. 원래 내가 여기에 여기 이해되세요? 여기니까 가사노동 시간이 원래는 여기 T부터 여기까지가 가사노동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가사노동 시간 원래. 근데 지금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니까 내가 지금 연봉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안일을 했을 때 애를 내가 키우면서 육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한계 생산이 더 큰 상황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육아를 하면서 집안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을 밖에 갔었는데 임금률이 높아져서 억대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육아는 다른 뭐 가정을 이게 애를 키울 수 있는 육아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신 맡기고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사노동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애를 키우는 가치가 도대체
얼마나 큰데 그거를 네가 측정, 그쵸. 그래가지고 게리 베커 이 모형도 처음 등장할 때 뭐 결혼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때 좀 불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효용 극대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은 최적 가사 노동이 여기 E0에서 E1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선에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바뀌게 되니까 여기 가사 노동과 관련된 아니면 시장 노동과 관련된 선택점이 바뀌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는 원래는 빨간 색깔만큼 가사 노동을 했는데 파란 색깔만큼 가사 노동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점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시장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시장 노동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야. 새로운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장 노동 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전엔 요게 시장 노동 시간이요. 이제로니까 점점점 이렇게 있어서 요게 바로 시장 노동 시간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노동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난 거예요. 보이세요? 늘어난 거?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남는 시간을 여갈 즐기는 거죠. 남는 시간 여기 보시면 이만큼 이제 여갈 즐기는 거고 여기서는 이만큼을 여갈을 즐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률 상승할 때 이 제로에서 이 원으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가사노동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가사노동 시간은 좀 줄어들었고요. 임금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면 밖에서 일하는 거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임금률이 상승해서 가사노동은 줄어들고 밖에서 일하는 노동은 시간은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가 시간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원래 L에서 L1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가를 A라고 했죠. 우리가 아까 여가 시간이 감소해요. 근데 요거 보시면 전체 시간 주어진 시간 토탈 시간 중에서 가사 노동 시간이 줄고 시장 근로 시간 L이 늘었는데 어떤 게 더 크다? 예,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안에서 일하는 시간 감소하는 것보다 이게 더 커지는 그게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노동 시간은 증가했는데 총 노동 시간은 증가했어요. 증가해서 여가 시간은 감소하게 되는데 그 총 노동 시간 중에서 가사 노동 시간은 줄이고 시장 노동 시간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 내용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첫 번째 가계 노동과 관련된 예산선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가 나타내는 건데요. 이거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조우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어서 그림을 그대로 따왔는데 그거 좀 잘 보시고 그래서 저출산과 또 임금률이 변화했을 때 최저 가사 노동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 요거 좀 잘 연습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은 우선은 목차 잡기보다는 그림만 정확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리기보다는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림을 몇 번 그려서 기계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가계 생산 이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